알겠죠?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면 if절인데, 알겠죠? 7번 보세요. 7번 보시면 돼요. if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기능이 명사절 아니면 부사절 역할이에요. 항상 뭐냐면 항상 이게 어떤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지 이걸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f가 나왔을 때는 기능이 몇 가지라고요? 2가지가 돼요. 명사절이나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2개의 문장이 있다고 봤을 때 if가 이끄는 절을 없애볼게요. 밑에 문장에서 뭐다? if가 이끄는 절을 없앴어요. 남아있는 문장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나는 집에 머물 겁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되죠? 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건 명사예요? 부사예요? 부사죠. 아, 얘가 뭐다? 부사절이구나. 자, 동일하게 얘를 없앴단 말이에요. 자, no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죠. 얘가 없어지면 뭐가 없는 거죠? 목적어가 없어지잖아요. 불완전해지죠. 그래서 없애서 말이 되면은 부사절, 없애서 말이 안 되면은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되세요? 그럼 봐요. if가 나오면은 어떻게 보시냐면 명사절이나 부사절이래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명사절은 몇 가지 기능이에요? 3가지죠. 뭐죠? 주어, 목적어, 보호잖아요. 그죠? if가 이끄는 절은 주어 역할을 못해요? 됐나요? if가 이끄는 절은 보호 자리에도 안 씁니다. 그럼 if가 이끄는 명사절은 목적어로 써요? 목적어는 어떤 목적어가 있어요? 누구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죠. 맞아요. 또 누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있잖아요. 됐어요? 근데 if가 이끄는 절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안 써요? 이해되셨나요? 결론? 아, if가 명사절로 쓰려면 타동사 다음에 오는 거구나. 그래서 if가 나왔잖아요. 앞에 보니까 타동사가 있어. 얘는 명사절이에요. 나머지는 부사절. 오케이? 다시 해. 타동사자. 무슨 절? 명사절이에요. 됐어요? if 앞에 타동사 있어? 없어요? 없죠? 무슨 절? 부사절. 잘 봐요. 그래서 나머지는 부사절이구나. 나머지. 됐어요? 그 다음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얘기고요. 밑에 보시니까 뭐다?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머물 겁니다. 이런 말인데 내일 비가 온다면은 미래잖아요. 미래일 때는 영어에서 뭐다? 보통 will을 붙이죠. 미래니까 will 붙은 거죠. 근데 여기는 뭐다? will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문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다시 해. 시간 조건 부사절. 만약에 비가 온다면 내일. 이건 조건 부사절이죠. 조건 부사절에서는 뭐다?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해요. 그 말은 뭐냐면 조건 부사절에서는 will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제가 뭐다? 미래 시를 대신했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결론. 타동사 다음에 if절이 나왔다. 무슨 절? 명사절. 됐죠? 나머지는 뭐다? 부사절. if가 부사절일 때 왜 중요하다고요? 뭐를 쓸 수 없다? will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책을 볼까요? 자, 일단은 17쪽에 보시면은 if whether이 있잖아요. if whether 있죠? 맨 위에 제목 옆에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일단 요것만 한번 적어보세요. 요것만 적어보세요. 자, 17쪽에 if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박스에 if 있죠. 일단 명사절이나 부사절로 쓰인답니다. 명사절 옆에 보시면은 타동사의 목적어 돼 있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일 때는 문장에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엑스트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뭐 거품이라고도 불러요. 그냥 저희들끼리. 여튼간에 명사절일 때는 해석이 뭐뭐인지 아닌지, 부사절일 때는 만약 뭐뭐 한다면, 가끔 가다가 이제 비록 뭐뭐이지만 뜻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은 if가 이끄는 절이 있잖아요. 다 묶어보세요. 일단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없애서 말이 되면은 부사절, 말이 안 되면은 명사절.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if가 명사절로 쓸 때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일 때는 명사절로 쓰이거든요. 나머지는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명 보시면 나머지 경우는 부사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건 부사절에는 위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옵니다. 이게. 알겠죠? 자, 그 다음 해석이 만약 뭐뭐 한다는 뜻이고 가끔씩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whether이 있잖아요. whether 보시면 if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죠. 근데 whether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if랑 whether를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동일한 건 뭐냐면 whether는 책 보시면 됩니다. 자, whether도 마찬가지로 명사절이나 부사절로 쓰입니다. 알겠죠? 자, whether이 이끄는 문장 갈로로 묶어볼게요. 없애서 말이 되면 무슨 절? 부사절. 말이 안 되면 명사절인 겁니다. 원리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사절에 whether에서도 지금 will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제에서 배우시겠지만 정확하게는 시간 조건, 양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건데 whether는 이때 양보 부사절이라는 건데 양보 부사절 시험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냥 어쨌든 간에 여기에 will이 붙지 않은 거네. 양보 부사절이기 때문에 안 붙었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요. 자, 포인트 보시면은 if의 제약이라고 되어 있죠. 볼게요. 1번. 명사절로 쓸 때 타동사의 목적어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A번에 보시면은 whether it will rain tomorrow. 자, 주어 자리에 쓰지 않는다 그랬죠. whether는 가능한데 if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보시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없다 했잖아요. 자, small a, b에 보시면 동사 no를 동그라미 쳐볼게요. no.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죠.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if나 whether 둘 다 씁니다. 됐죠? 그런데 be aware of라는 게 있어요. be aware of 물결 표시 한번 해볼까요? be aware of가 무엇을 알다라는 뜻입니다. no랑 의미가 동일하죠. no 다음에는 if나 whether 둘 다 썼는데 그죠? 근데 be aware of가 됐잖아요. 이번에 of가 됐잖아요. 그 of의 목적어 자리에 뭔가가 와야 되는데 whether는 가능하지만 if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가 앞에 팔품사 배우실 때 전치사구 배우셨잖아요. 거기 한번 거슬러 가보시죠. 몇 쪽이냐면 11쪽. 자, 11쪽에 저희가 전치사구를 배우실 때 그 첫 번째 포인트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없는 세 가지 명사류 이렇게 배우셨죠? 거기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to 부정사, if절, that절.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제 눈으로 익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18쪽에 보시면 저희가 18쪽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그죠? small d 네 번째 문장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if를 못 쓰는구나 이걸 배우셨잖아요. 거기 옆에다 쪽수를 어떻게 쓰냐면 페이지 11쪽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쪽에 딱 넘어오셔가지고 거기에다가는 뭐다? 페이지 18쪽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중요한 개념상의 연동은 제가 책에 다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제가 디테일하게 좀 더 필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렇게 연동해서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시 18쪽. 자, 세 번째 보시면 if가 명사절로 쓸 때는 축약을 시킬 수도 있다 돼 있는데 축약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to 부정사로 축약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밑에 보시면 내가 파티에 갈지 안 갈지를 결정 못했어 라고 했는데 whether I should go to the party 얘를 축약시키면은 whether to go to the party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if를 만약에 축약시켜서 if to go라고 축약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whether이 왔을 때 뒤에 뭐다? or not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or not이 왔을 때 or not이 whether 바로 다음에 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whether 제일 마지막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5월에 1번 보시면은 오원핫이 바로 뒤에 붙었죠. 자, 스몰 b를 보시면은 오원핫이 제일 뒤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5월은 오원핫은 없어도 되지만 있을 때는 뭐다? 바로 뒤에 붙던지 제일 마지막에 붙을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오원핫이 바로 뒤에 붙었을 때는 whether를 if로 대체를 못 합니다. 스몰 c는 틀린 거예요. 근데 오원핫이 제일 뒤에 붙잖아요. 이때는 whether를 if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원리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if가 제약이 좀 많죠. 그래서 if가 어디에 제약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오른쪽에 19쪽 결론. 자, whether과 if를 비교했을 때 주어나 보호 자리에 whether 가능하지만 if 안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if 안 되죠. 세 번째 축약 if 안 되죠. 네 번째 오원핫이 왔을 때 바로 뒤에 왔을 때는 안 되고 if 오원핫이 제일 마지막에 있을 때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됐나요? 자, 다시 7번 보세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문제가. 봐요. 자, write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죠. 자, 물론 찾아보면 자동사 단어 다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 write가 왜 자동사로도 쓰이는지를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 뭐뭇을 넣어서 말이 되면 타동사라고 보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타동사 뒤에는 뭐 예측한다고요? 목적어 예측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문장을 끊을 때는 목적어까지 끊으시면 돼요. 타동사 나오면. 그럼 내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 편지를 왜 쓰고 있어요? to ask 한번 물어보려고. 됐나요? 그럼 여기서 ask가 몇 형식이냐면 4형식으로 쓰인 겁니다. 너한테 물어보려고 편지 쓰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목적어가 누구냐면은 얘가 지금 직접 목적어가 되는데, 아시겠어요? 자,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 올 수 있죠. if 가능하죠. whether 가능하죠. 대절 가능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ask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ask. 그럼 우리가 8주차까지 ask를 배우시면은 몇 가지를 배울 거냐면 5가지 포인트를 배웁니다. ask를 가지고 문제 낼 수 있는 게 5가지 포인트가 돼요. 그 중에 지금 하나를 설명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sk 이 5가지 포인트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 얘가 뭐다? 질문하다 뜻이에요. 됐어요? 질문하는 거는 내가 확실한 걸 질문해요? 아니면 불확실한 걸 질문해요? 불확실한 걸 질문하죠. 확실한 건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아는 건데.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대절이라는 것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 확실한 걸 나타내요. 예를 들면 앞에서 우리가 뭐다? 나는 그가 키가 큰 걸 알고 있습니다가 되면 I know that he is tall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시 목적어 자리에 왔을 때는 뭐다? 확실한 걸 나타낼 때 that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ask는 질문하다잖아요. 질문하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 질문할 수 있겠죠? 얘도 뭐뭐인지 아닌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확실한 거 질문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ask가 사형식으로 질문하다라고 쓸 때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대절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왜? 의미상으로 이게 뭐다?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if나 whether, if나 whether은 뭐다? 쓸 수 있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that은 뭐다?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19쪽을 보세요. 자, 19쪽의 포인트에 ask의 직접 목적어 자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거기에 보시고 중요한 거 필기하시면 됩니다. 실판 보시고 필요한 것만 적으시면 돼요.
그다음 봐요. 저희가 에스크의 5가지 포인트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5가지 중에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형식이 되는 건데 단순해요. 그러면 어떤 개념에서 몇 가지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만 이해하시고 그렇게 나오면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게 문법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5가지를 다 배울 때 에스크가 이 책에 여러 군데 포진돼 있겠죠, 개념이. 그럼 나중에 내가 에스크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하고 싶은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책 맨 앞에다가 에스크의 5가지 포인트라고 쓰시고 동그라미 1번 한 다음에 여기 지금 쪽수가 몇 쪽인가요? 19쪽인가요? 그래서 표지 맨 앞에 있잖아요. 맨 앞에 에스크의 5가지 문법 포인트라고 쓰시고요. 동그라미 1번 한 다음에 19쪽이라고 적으세요. 나중에 두 번째 포인트 배우면 다시 와서 여기다 적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합니다. 공부할 때. 자, 문법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19쪽에 다시 보세요. 19쪽에 보시면은 310쪽에 22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자, 310쪽에 22번 가볼게요. 310쪽에 22번. 자, 310쪽 오셨나요? 310쪽에 22번 찾으셨어요? 자, 두 번째 문장에 ask 찾으세요. 두 번째 줄에 ask 찾으세요.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치시고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ask의 5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게 이겁니다. 보세요. ask의 5가지 형식을 배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형식으로 쓸 때 직접 목적어 자리 대스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22번 문제를 다시 보세요. 그럼 동그라미 2번이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 아시겠어요? 대스를 뭘로 고쳐야 돼요? 의미상으로 if나 whether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뭐 if나 whether 그 다음에 뭐 간접이면 다 올 수 있는데 대절은 쓸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문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칠판 보시고요. 요즘에 이제 시험 막 끝나서 상담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번에 시험 치고 조금 이제 잘 안 돼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는데 상담을 하면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상담할 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막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전달해 드려요. 예? 한마디로 팩폭을 하는데 다시 준비하는 거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 뭐 100살 넘게 살 건데 1년 더 하는 거는 큰 일이 아니거든요. 다만 뭐냐면 내가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1년을 더 준비하면은 무조건 그냥 합격 못 합니다. 예? 그러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 원인이 있거든요. 실력이 모자랐던지 습관이 안 됐던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찾으셔서 그거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정이 안 되면 1년이든 2년 더 해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걸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단순해요. 시험이 만약에 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장 많은 상담을 하는 게 저겁니다. 모의고사를 막 푼단 말이에요, 그때쯤에는. 그러면 그때 상담이 뭐가 제일 많냐면 교수님 제가 문법이 좀 안 돼요. 모의고사를 치면은 문법을 반타작 맞아요. 문법을 반타작 맞는다는 얘기는 합격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문법은 다 맞출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해돼요? 방금처럼 에스크에 대해서 이해했잖아요. 그럼 방금 문제 풀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단순해요. 이래요?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상담을 하면 그러죠. 제가 물어봐요. 문법 뭐가 문제예요? 아, 교수님 제가 개념을 알겠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개념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제가 뭐 어떤 교수님의 책을 몇 회독 돌렸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또 질문 던져보죠.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 그분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문법 개념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몇 개 질문을 던지잖아요. ask의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절 써요 못 써요? 물어보잖아요. 대답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죠. 개념 없으시네요. 진짜 그래요. 그분은 착각하시는 건 뭐야? 나는 개념은 있는데 문제 적용을 못 시키겠어? 근데 문제를 못 푸는 거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개념을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반대로 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 되면 남들 막 모의고사 막 풀죠? 오늘 오후에 징검다리 문법 그랬잖아요. 그거 제가 아직까지 듣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들어봐도 그게 뭐다? 내 걸로 잘 안 와요. 차라리 그거 할 바에는 그냥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나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그냥 마음만 좀 나쁘게 먹으면은 무조건 들으셔야죠. 예?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얘기하면 제가 밑에 2층에 불려갑니다. 교수님 그런 얘기 좀 자제해 주세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못 푸는 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100% 그럽니다. 개념이 있는데 못 푸는 건 없어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잘 만들어 놓으면 문제를 그냥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때 가서 조언을 이렇게 해드려요. 개념 없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리잖아요. 그럼 지금 그걸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게 저거예요. 2달 남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문법 개념 다시 정리하세요. 그래요? 인강을 들으시면서 정리하세요. 그래요? 실강은 안 되니까 그때.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그렇게 조언하잖아요. 그럼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실행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하지냐 이런 거죠. 저 새끼 강의 파네. 인강 강의 팔아가지고 제 10,000원도 못 벌어요. 예? 저 어차피 돈 많이 벌거든요. 그냥 먹고 살 만큼 벌어요. 꼬셔가지고 인강 하나 더 만들려고 거짓말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교수님 정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대신 조건이 있죠. 대신에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된다 그래요. 복습을 철저하게 하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킨 사람은 한 달 지나면은 문법 다 맞추기 시작해요. 예? 그 다음에 안 지킨 사람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요행이라는 건 없어요. 요행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에 정말 충실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쪽에 그래서 SK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절 쓸 수 없다는 거는 이해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다시 칠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가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우리가 동사를 명사로 다 만들었잖아요. 완전한 문장도 명사로 만들었죠. 불완전한 것도 만들었어요. 예?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얘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의문문을 명사로 어떻게 만들지? 이해하시겠어요? 7번 보시면 돼요. 우리가 네 이름이 뭐야 그러면 What is your name 되는 거야. what을 여기서 의문사라 그러죠. 그러면 의문사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 때는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의문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어 이렇게 돼요. 얘가 의문문입니다. 근데 나는 이 의문문을 명사로 쓰고 싶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어순을 바꿉니다. 어순을. 원래는 의문문을 만들 때는 동사 주어잖아요. 그죠? 근데 어순을 어떻게 만드냐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어순이 딱 되는 순간 이제는 뭐다? 얘는 더 이상 의문문이 아니고 뭐다?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의문문과 구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 그냥 간접 의문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접 의문이라고 했을 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그것만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럼 시험 문제 만약에 오답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렇게 내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What is your name? 이렇게 하면 뭐다? 어법상으로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간접 의문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19쪽 보세요. 자, 그래서 8번째가 자, 간접 의문인데 자, 일단 의문사 플러스 주소동사 체크해. 의문사 플러스 주소동사. 자, 그래서 밑에 2번 문장이 간접 의문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문장 하나 적으세요, 밑에다. 뭐가 틀린 건지를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뭐가 틀린 건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 한 개 적으세요. 자, 얘가 8번째 명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9번째가 뭐냐면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관계 대명사는 들어는 보셨죠? 우리 중학교 다 나왔으니까. 그죠? 관계 대명사 했을 때 종류 뭐 있어요? 예를 들면 who, 또 뭐 which 이런 거 떠오르시죠? 알겠죠? 그러면 복합관계 대명사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에 ever이라는 게 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who는 관계 대명사잖아요. 근데 whoever 되면 얘는 뭐라?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원리 아시겠어요? 일단 생긴 모습이. 여튼간에 보시면은 이 복합관계 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이래요. if나 whether이 몇 가지 역할이었어요? 두 가지 역할이었죠. 뭐였죠? 명사절이나 부사절이었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제 목소리가 나올 때는 절 보세요. 예? 책 보시지 마시고. 책 이따 보시면 괜찮아요. 계속 이 버릇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상호작용이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살아가면 제일 중요한 게 촉감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슬퍼서 울잖아요. 왜냐하면 촉감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다 돼요. 뭐 사진이라든지 이제 영상 보니까 시각적인 거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분의 어떤 옷이나 소지품에 향기가 배어 있죠. 냄새. 근데 촉각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갑자기 좀 슬픈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인간관계 제일 중요한 게 촉감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하냐면 우리가 촉감으로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통해서. 예? 제가 개념을 던져 드리잖아요. 살포시 받으셔야 돼요. 예? 근데 제가 던져 드렸는데 여기에 유리막을 탁 쳐버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계속 힘들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던 것도 되게 인연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제 입장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늘 첫 강의가 이렇게 설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도 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첫 만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만났는데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때 만난 게 정말 좋은 인연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계속 뭐다? 교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바타의 그 더듬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계속 세뇌를 시키세요. 예? 저도 막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막 수업 오는데 아씨 수업 가야 돼. 아씨 오늘 어떻게 하지?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수업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달이 잘 안 되겠죠? 이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셔가지고 진짜 오늘 뭐 배울까? 막 그런 생각 하시면서 앉아 계셔야 돼요. 세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영어 5시간 어떻게 됐지? 이렇게 되는 순간 계속 또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농담 삼아서 8주 동안 우리 서로 그냥 연애한다고 생각하고 막 보고 싶잖아요. 연애 처음에 할 때. 이래요?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싫어지는 게 좋아져요. 좋아지면 또 잘하게 되는 거고. 예? 자, 마지막에 배우시는 명사가 뭐냐면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건데 복합관계 대명사는 생긴 모습은 관계 대명사에 앱을 붙은 거. 기능은 if나 whether 동일해요. 명사절이나 부사절. 됐죠? 자,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얘를 다 없애요. 알겠죠? 나는 그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문장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무슨 절? 부사절. 위의 문장에서 쟤를 다 없앴어요. 주어가 사라지죠? 불완전해지죠? 그럼 얘는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얘는 부사절, 얘는 명사절이고요. 해석은 얘는 뭐뭐든지 간에 얘는 뭐뭐든지. 여기에 오는 누구든지 그거 가질 겁니다. 이 말이고요. 여기에 누가 오든지 간에 나는 그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3주차에 복합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지금은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이나 부사절 역할을 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고 없애서 말이 되면 부사절, 말이 안 되면 명사절이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9가지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다? 복습하실 때는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단어였지만 지금 봤을 때는 뭔가 머릿속에 뼈대가 그려져야 돼요. 예?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 적을 딱 만났을 때 아이언맨 슈터가 막 분석하잖아요. 이 적의 약점은 뭐고 어떤 뭐 무기를 쏴려 막 분석하잖아요. 근데 적을 딱 만났는데 아이언맨 슈터가 아무런 분석을 못해. 개념 없는 거죠. 우리가 문법 문제를 만나잖아요. 이거 분사 문제네. 이건 ask의 첫 번째 포인트 문제네. 그 개념을 우리가 하나씩 모으는 겁니다. 마치 게임할 때 막 아이템 막 외우잖아요. 하나씩. 그것처럼. 예?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모으시면 돼. 알겠어요? 명사 대명사 이해됐죠? 동명사 되셨나요? 투부정사 되셨나요? 대절은 완전한 문장을 명사로, 왓절은 불완전한 문장을 명사로. if whether 몇 가지 기능? 2가지 뭐다? 명사나 부사. 됐죠? 그래, 간접의문 어선 어떻게 됐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복합관계 대명사 기능 몇 가지? 2가지 명사절이나 부사절.
대답하잖아요. 예? 그러면 내 지식이 하나씩 쌓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책을 한번 보시죠. 자, 20쪽. 자,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죠. 자, 일단은 관계 대명사에 ever이 붙은 거랍니다. 그래서 뭐 whatever, whichever, whoever 이런 것도 있어요. 됐나요? 기능 두 가지라고 했죠. 명사절이나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whoever이 이끄는 문장을 묶어보세요. 자, 얘를 없앴을 때 말이 되면은 부사절. 원리 동일합니다. 알겠죠? 말이 안 되면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밑에 있는 표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면은 9가지 명사류가 뭐다? 이해가 되신 겁니다. 알겠죠? 한번 볼게요. 명사 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이래요. 이해됐습니까? 자, 동명사는 생긴 모습이 뭐다? 동사 원형의 ing고요. 동사를 명사로 만든답니다. 이해되셨나요? 투부정사는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만들어요. 그럼 봐요. 그러면 투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 다 되잖아요. 그럼 웬만한데 투부정사는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한 가지를 제외하고. 그게 뭐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없다 그랬죠? 그거 제외하고는 뭐다? 웬만한 데는 다 쓸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대절은 완전한 문장을 명사로 만들고요. 그래서 대절 딱 떠올랐을 때 뭐다? 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 알겠죠? 그걸 거의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if whether는 명사절이나 부사절. 없애서 말이 되면 부사, 말 안 되면 명사. 간접의문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됐나요? 복합관계 대명사절에 명사절이나 부사절. 생김새는 관계대명사에 ever이 붙은 거구나. 됐나요? 자, 잠깐 쉬기 전에 제가 10초 정도만 드릴 테니까 이 단어들을 보고 뭔가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한번 보세요. 봐요. 어떤 수업을 내가 8주를 다 들었어? 이게 공부가 아닙니다. 알겠죠? 예? 공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9가지 명사류를 이렇게 써놓고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게 공부예요. 예? 봐요. 내 방에 있는데 엄청 어지러운 거야. 예? 근데 이걸 청소해야 되는데 너무 더러워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방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 더러운 내 방을 보면서. 예? 그래서 내가 합격하려면 이 방을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발 앞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부터 주우셔야 돼요. 처음에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또 한 개 주워요. 표시 안 나요. 이래요. 근데 조금씩 줍다 보면 뭐다? 어느 순간 뭔가 좀 깨끗해지기 시작해. 예, 그걸 하셔야 돼요. 개념 하나를 배우시고 내 걸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내 앞에 있는 쓰레기를 뭐다? 치웠다는 얘기고요. 개념은 배웠는데 복습을 안 했다는 얘기는 쓰레기는 뭐다? 줍긴 주웠는데 다시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계속 방이 더러워져요. 우리는 그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치우지 않으면 계속 방은 더러워지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 영어 실력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뭐 나이 많으신 분 체력 딸릴 수는 있겠지. 그래서 사회적인 연륜이 있잖아요. 시행착오를 덜 겪어요. 젊은 사람들 체력은 있잖아요. 아직까지 사회를 잘 모르잖아.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예? 실제로 예전에 되게 바쁠 때 상담을 제가 점심시간에 남자 2분을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한 분은 28, 공부한 지 3년. 한 분은 19, 예?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에요. 밥을 막 먹다가 물어보죠. 몇 살이에요? 19. 옆에 사람이 계속 인상이 막 구겨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 19이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몇 살이세요? 그냥 28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딱 받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합격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형님 먼저 합격하셔야지. 그냥 농담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기 딸한테 되게 절실했나 봐요. 합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면 할래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시켰던 게 딱 2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일단 학원에 오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을 고정시키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8시 반에 도착할 거면 8시 반에 도착하라 그랬어요. 9시까지 공부할 거면 9시에 이제 공부 다 하고 가라 그랬어요.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일 와가지고 형들이나 누나 자세히 본 다음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자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옆에서 너는 계속 공부하라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학원 하신대요. 자기가 보통 그러니까 학원 끝나면은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야. 학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 학원은 자기의 또 다른 집이거든요. 집에서 공부 안 돼요. 다들 해보셨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가보면 예? 침대가 계속 날 손짓하잖아요. 처음에 책상 딱 앉아서 공부하는데 계속 얘가 불러. 아, 왜 불렀니? 잠깐 앉아. 이렇게 보다가 계속 자세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눈 떠보니까 아침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환경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너네 아침에 무조건 와서 이때부터 딱 시작해서 이때 딱 공부 끝내. 할 수 있긴 할 수 있대요. 너 나 시키는 거 하면 합격할 수 있어.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여러분들 바람대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냐 봐요. 조언을 해줬어요. 할 수 있대. 너 못해 그랬어요 제가. 교수님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니까?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너 내일부터 할 수 있겠니? 네. 그럼 내일 아침에 딱 와서 나한테 도착하면 톡 보내. 교수님 도착했어요? 집에 갈 때 톡 보내. 상담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관리를 해드렸거든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대요. 첫날이 됐어요. 아침에 8시 20분에 톡이 오는 거예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유후 그래요. 집에 갈 때 9시쯤 돼가지고 교수님 이제 갑니다. 오늘 뭐 어떻게 하고 했어요? 수고하셨다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톡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새끼가 연락이 안 와. 일주일 동안 잠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죠. 왜냐면 사실 19이 힘들잖아요. 그걸 꾸준히 하기가. 그죠?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고 제가 톡을 제가 보냈어요. 제가 학생분한테 미리 연락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친구 어리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보냈어요. 딴 말 안 하고. 톡에서 일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답장이 안 와. 하루가 지났어요. 작업 막 하고 있는데 톡이 딱 온 거예요. 그 친구한테. 사진이 온 거예요. 사진이. 무슨 사진이 왔냐면 이제 약봉지 있잖아요. 약봉지. 약봉지를 딱 찍어서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 교수님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파서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다가 얘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어요. 그냥.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어린 대로 장점이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든 대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 다 따지고 들면은 다 똑같아요. 예? 나보다 먼저 공부하신 분 계시잖아요. 아 내가 이제 막 시작하는데 저분은 한 2년 됐는데 내가 어떻게 쟤를 따라잡지?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 타성이 젖어 있어요. 어떤 타성이냐? 내가 아깝게 떨어졌으니까 1년만 더 해서 이것만 채우면 되겠지?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됐잖아요. 이제 한두 달 남았어요. 작년 한두 달과 거의 비슷한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생각은 뭐냐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문법 가속도 뭐 많이 봤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근데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는 건 괜찮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인 분석하셔야 돼요. 원인은 뭐냐면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근데 100%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찾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 출발하실 때 내가 영어를 좀 못하면 어떡하지? 나이가 많아서 어떡하지? 뭐 나이가 좀 어려서 어떡하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 집이 또 멀고 어떤 분들은 타지에서 오셔가지고 방장원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상담해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막 아버님께서 암 걸리셔가지고 간호를 막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어떤 아주머니는 애 둘이 딸렸는데 초등학생인 거예요. 이론반 수업할 때마다 한 30분씩 지각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쉬는 시간에. 왜 자꾸 지각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어디 저기 칠곡에 사는데 애 2명 아침 차려주고 오면 늘 늦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고생 많으시겠네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따로 불러서 상담을 하죠. 합격을 하시려면 1년 동안 애를 버리시라 그랬어요. 아 진짜로 농담 아니고. 왜냐면 애 케어하고 막 집안일하고 설거지하고 1년 만에 합격 못해요. 그거는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정말 이거 하고 싶으면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회의를 해가지고요. 1년 동안만 나 터치하지 마. 밥 너네가 그냥 해쳐먹어. 1년만 나 그냥 건드리지 마. 1년 딱 해서 안 되면 내가 그만둘게. 그래서 합격하신 아주머니도 계세요. 예? 애 둘 있으신 분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되게 좋은 환경이라니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지. 다들 목적은 똑같아요. 빨리 합격해야 되는데. 근데 행동을 안 해요. 되게 웃기죠? 부자가 되는 방법 유튜브만 들어와도 다 있어요. 책에 다 나와 있죠? 안 해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원신
예? 그래서 행동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너무 막 자기가 막 부족하고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남들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거북인데 막 치타 보면서 아씨 졸라 빨리 달리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만 뭐냐면 방향성은 옳아야 된다는 거죠. 느려도 되지만 방향성은 옳아야 된다. 근데 그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하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이거라는 거죠. 알겠죠? 지금은 제가 막 이렇게 잔소리하면 가슴이 막 뛸 겁니다. 씨, 오늘부터 제대로 살아야지. 또 잘 안 돼요. 그랬잖아요. 오늘 수업 딱 끝나면 정쌤 뭐 혹시 오늘 뭐 영어 들었었나? 국어인가? 한국사 아니니? 막 이래요. 예? 그래서 어차피 힘들게 결정하신 거 제대로 하고 여기서 빨리 떠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좀 말이 길었지만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